8천만 원이 넘는 빚을 딱 4분의 1만 갚고 완전히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한 한 개인의 금융회복계획서인데 오늘 이걸 한번 같이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. 평범한 보험 설계사 한 분이 짊어져야 했던 총 빚의 규모죠. 약 8,280만 원, 정확히는 8,280만 9,076원입니다. 와, 진짜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금액이죠. 근데 진짜 문제는요.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분의 한 달 평균 소득이 210만 원 정도거든요. 아니, 이걸 어떻게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겠어요? 상식적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.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이 거대한 빚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요, 그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 투자 실패나 막 명품 사고 이런 사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요. 생활비 부족.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였죠. 이게 진짜 눈덩이 굴리는 거랑 똑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자가 붙고 또 그걸 막으려고 다른 빚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있잖아요. 딱 그 상황인 겁니다.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빚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. 신한카드, 국민카드, 삼성카드, 여러 카드사의 빚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. 이게 바로 그 돌려막기 사이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그럼 법원은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들여다볼까요?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인데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아요. 그 엑스레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한 달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겁니다.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이 약 210만 원이었죠? 여기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,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돈을 빼보는 거예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가용소득.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월급에서 방금 말한 그 최소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, 그러니까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써야 하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. 앞으로 나올 모든 계획의 기준이 되는 정말 핵심적인 숫자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. 월소득 21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딱 빼고 나니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56만 1,000원이 나온 겁니다. 자, 이번엔 재산 상황을 한번 볼게요.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. 이분이 가진 재산을 싹싹 긁어 모아도 한 1,200만 원 정도예요.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은 얼마라고요? 8,200만 원이 넘어요. 가진 것보다 빚이 거의 7배나 많은 거죠. 이렇게 재정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잖아요. 그럼 이제 법원이 처방전을 내립니다. 이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, 바로 36개월 상환계획입니다. 계획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. 딱 3년,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매달 56만 1,000원씩 꾸준히 갚아 나가는 거예요.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죠.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. 그리고 3년 뒤,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3년 동안 갚는 돈이 총 2천만 원 정도 되죠? 그런데 나머지 빚, 무려 6,200만 원이 넘는 돈은 법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. 탕감되는 거죠. 와, 정말 극적인 결과 아닌가요?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예요. 25%. 원래 빚 원금의 딱 4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.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? 그동안 쌓였던 이자는 100% 전액 면제된다는 거예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. 마치 끝이 안 보이던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었는데 한 4분의 1쯤 걸어왔을 때 갑자기 비상구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. 터널 끝까지 가지 않아도 밖으로 나가서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딱 들죠. 아니, 빚진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돈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야? 맞습니다. 이게 과연 채권자에게도 공정한 제도일까요? 자,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네, 바로 그 질문입니다. 아니,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없애준다고?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? 정말 합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.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이 제도가 그냥 막무가내로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. 여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 3년 동안 꾸준히 갚는 돈의 총 가치가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. 바로 이 차트가 그 증명입니다. 보세요. 이분이 지금 당장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, 즉 청생 가치는 약 1,200만 원이에요. 하지만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 약 1,900만 원이죠? 어때요? 1,200만 원보다 1,900만 원이 훨씬 크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도 이게 채권자에게도 더 유리하구나 하고 계획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.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. 지금 가진 재산은 내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비상금 같은 거예요. 파산은 그 비상금을 그냥 탁 내놓고 끝내는 거고요. 개인회생은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비상금보다 더 많이 갚을게요. 그러니 제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.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빚 갚는 고통의 시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활의 과정, 그런 건설적인 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걸 36개월짜리 경제적 재기 마라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달 내는 5, 6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라 금융자유라는 결승선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인 셈이죠. 그리고 그 끝에는 빚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값진 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. 단순히 빚을 조정해주는 걸 넘어서요,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이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제도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금융적인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